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요. 피지 하나가 계속 짜도 계속 생긴다, 이런 경우들이 표피 낭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 주머니가 점점 꺼내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펑텀이라고 하는 이 구멍인데요. 요게 이 주머니에 이렇게 입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안녕하세요. 베릴TV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표피낭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의 중간 부분에 표피낭종의 실제 수술 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피낭종은 용어 그대로인데요.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낭, 그러니까 주머니를 이루어서 있는 종, 덩어리다, 이런 뜻이고요. 보통 이렇게 만져졌을 때 뭔가 다른 촉감에 가진 덩어리가 살짝 만져지면서 꾹 누르면은 약간 짜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짜면은 하얀 피지나 아니면 뭐 콩비지나 치즈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뭐 현기성 세균의 감염이 관여되어 있으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피지 때문에 피지낭종 내지는 뭐 피지선종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피지선종은 사진에 띄워드리는 요 병변이고, 피지선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고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질환입니다. 표피낭종의 크기는 아주 다양한데요. 아주 작은 것부터 정말 큰 것까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만져져서 발견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대개는 쌀알 만한 크기부터 뭐 크게는 콩알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가끔 유튜브 영상 보는데 정말 큰 거대 면포들,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표피낭종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보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요. 피지 하나가 계속 짜도 계속 생긴다, 이런 경우들이 표피낭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는 부위는 다 다양한데요. 대개는 얼굴에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목이나 턱, 그리고 뭐 앞, 가슴, 등 쪽의 뒤쪽 부분, 그리고 회음부, 이런 부분들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표피낭종은 랜덤하게 스포레릭하게 생기는데 가족력이 약간 있기는 하고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하는 다른 질환 일종이거나 여러 신드롬 중에 하나의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하는데, 이건 아주 드문 경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피낭종은 표피의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표피 겉에 있어야 할 이 표피가 왜 피부 안쪽에 들어가서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논문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림이 좋아서 요거로 잠깐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 유로피언 저널 레디올로지에 나와 있는 거고, 이 레디올로지 논문이라서 영상학적 진단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에피더모이드 시스트는 천천히 자라나는 페인리스한 스킨에 생기는 조개다, 이런 뜻이고, 센츄럴에 펑텀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림을 볼게요. 표피의 성분이 어떻게 하다 피부 속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바로 거기에서 발생의 원인이 있는 건데요. 뭔가 상처나 외상이 생겼을 경우에 이 표피 겉에 있어야 하는 이 표피의 성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깊숙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각질 세포는 표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표피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표피 둘레를 가진 외피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진피 안에 이렇게 표피 낭종이 생기게 되면은 얇은 각질세포, 그러니까 원래 얘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 이쪽에 있어야 하는 그런 세포죠. 얘가 주머니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는 많은 양의 피지, 각질, 케라틴 이런 성분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이 분비하게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피부 안으로 이렇게 볼록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덩어리 종개를 꾹 누르게 되면은 여드름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콩비지 같은 찌꺼기가 여기 사이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꾹 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만들어지니까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가끔은 얘네가 굳어서요, 요렇게 케라틴 돌덩어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돌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펑텀이라고 하는 이 구멍인데요. 요게 이 주머니에 이렇게 입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 주머니 입구가 낭종의 안쪽하고 바깥쪽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데, 요 구멍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여드름 환자에서 생기는 표피 낭종이 있는데요. 요거는 외상이 생기거나 감염이나 만지는 행위들로 인해서 모낭 개구부가 막히게 되면 안쪽으로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여드름 환자에서는 여드름하고 오인되어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좀 더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치료입니다. 이 논문에 사진이 잘 나와 있어서 이 논문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학적으로 보면 초음파나 뭐 다른 기타 CT, MRI, 엑스레이 이런 걸로 진단하는 건데,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간단한 모식도예요.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여기 펑텀, 여기가 개구부고요. 시스트는 낭종이란 뜻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낭종이 꽉 차 있으니까 겉에 봤을 때도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죠. 일단 시술할 때는 여기 이 부분을 충분히 마취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개구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있겠구나 하고 촉지를 하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절개창을 내어서 여기 주머니를 살살살살 여기까지 아주 잘 예쁘게 박리를 해서 박리를 잘 해가지고 꺼내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꼬매주는 거죠. 저희 실제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는 거는 위치가 이 부분은 겉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고 펑텀 위치를 찾아서 제가 피부를 약간 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살살살 박리를 해서 우리 닭뼈 발골하듯이 예쁘게 아주 잘 잘라내고 있고요. 터트리면은 다 짜고 막 지저분해져서 터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잘 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취되어 있어서 이 과정 중에 아파하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요. 이거 실제 시간이 한 3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 주머니가 점점 꺼내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여기가 주머니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터트리지 않으려고 잘 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렇게 주머니를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주머니까지 말끔하게 잘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자체에는 혈관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는 사실 하나도 안 나죠. 보통 피 안 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가지고 이렇게 꼬매줍니다. 이런 식으로 꼬매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 더 꼬매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치료에서 중요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있는 주머니를 잘 꺼내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간단하게 짜주기만 하거나 아니면 염증만을 치료하려고 염증 주사만을 맞거나 아니면 CO2 레이저로 겉에만 깎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 확실하게 재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표피 낭종이 생기는 원인이 원래 겉에 있어야 하는 표피의 성분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머니가 일부라도 남아있게 되면 거기가 똑같이 원인이 되어서 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술을 할 때는 밑에까지 잘 찾아가지고 표피 낭종 자체를, 주머니 자체를 깨끗하게 다 꺼내주는 것이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치료하러 오셔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술이라고 하니까 약간 겁내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까 앞서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수술 자체는 뭐 1, 2분 정도면 되고, 그리고 꼬매는 거 해봐야 뭐 2, 3분 안에 전부 끝나는 아주 간단한 시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두어땀 꼬맸는데요. 실제로는 조그맣게 뭐 바늘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레이저로 구멍을 내서 그 계급으로 요렇게 들어가서 수술 도구로 요렇게 잘 파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마치 여드름 잔 것 같은 아주 작은 계급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꼬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큰 경우에는 잘 아물고 예쁘게 아물라고 두어땀 꼬매는 경우들이 있고, 작은 병변 자체는 흉터를 남기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게 오래되어서 다만 공간을 점유하고 있던 부분이 큰 경우에는 약간의 함몰 흉터가 초기에 보일 수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실밥으로 실로 꼬맸을 경우에는 언제 실밥 뽑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부위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주 작은 크기고 얼굴이다 그런 때는 뭐 거의 한 3, 4일 만에 실밥 뽑는 편이고요. 관절 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 2주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켈로이드 체질이거나 하신 분들은 사전에 선생님한테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꼬매고 난 자국이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색소 침착이 뭐 영구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간혹 이 표피 낭종에 2차적인 감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소보다 부어오르고 아프거나 붉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치료는 동일한데요. 이 원발의 병변 자체를 제거를 해주고 부수적으로 이 염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항생제나 소염제 치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표피 낭종 치료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